이태원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 학교에서 강의를 없애서 새로운 교육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수님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에 문제가 많다, 교육에 질의 문제가 있다, 온갖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야기하는 게 입시 문제만 주로 이야기하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교육 전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이 교육의 질에 대해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 아시죠?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하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당시 어떤 부부가 4천만 불을 기부하면서 제발 우리 교육을 바꿔보는데 이 돈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도 별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 돈으로 그냥 교실을 멋지게 꾸미고 이런 공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컨퍼런스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서 온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이 많은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교육의 진정한 목표나 미션이 뭐냐, 뭐가 교육이냐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명료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미션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교육은 사실상 실패란 것입니다. 왜 실패일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을만 되면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노벨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벨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항상 우리 신문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들이라고 여러분이 나옵니다. 뭐 베조스라든지 여러분이 나와서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그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돈 벌 때는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항상 새로운 이상한 일에 도전합니다. 뭐 로켓을 만들어서 사 올리겠다든지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혁신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혁신가가 안 나오느냐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뭘 할지 모릅니다. 대개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지금까지 여러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죠? 그럼 항상 경험한 게 뭡니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고 또 매 시간당 수업 시간은 50분 내지는 75분으로 정해져 있고 교실에서 하고 선생님이 있고 또 중간고사를 보고 교과서가 있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잘 어떻게 되었다 생각 들어요?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한번 여러분 의심을 해봤을 거예요. 지금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뭘 잘하려고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강의를 잘하게, 저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일방전달식 강의를 잘하게 발전해 온 겁니다. 저도 오늘 만약에 이런 녹화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고 여러분끼리 풀어보고 난 도와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거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산업이 갑자기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아시죠? 그 이후에 몇 단계를 거쳐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불과 한 200년 사이에 우리 세상이 너무나 바뀌었어요. 농업 중심 사회에서 정말 이제는 이 산업 공업 중심의 사회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잘 훈련된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량 교육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 대량 교육을 통해서 자기 그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인력을 공급하는 데 주력을 했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또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점점 산업이 고도화되기 시작했어요. 요즘 컴퓨터 발전하고 인터넷이 나오고 디지털 기술이 나오고 하면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옛날 방식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이 괴리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매번 대학 보고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 이야기하고 이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대학은 교수들은 산업계 요구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책이 전문직의 미래라는 겁니다. 이 전문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특권을 줬습니다. 주로 독점적인 특권을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회에서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잘 대접받고 평생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수도 좋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도 다 자녀들이 이 전문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 전문직은 자동화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인공지능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 전문직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전문직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 역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역량이 요구될 것인가? 대개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창의성, 그 다음에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설계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팀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업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적 가치라고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쳐요? 창의성이란 과목 가르쳐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리더십이란 과목 만들어서 그게 가르쳐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크게 한번 바뀌는 전환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뭘까요? 잘 표준화된 대량 전달 중심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강의입니다. 전통적인 일방 전달 방식의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각 학생들의 개별적인 역량과 또 관심에 맞는 좀 대량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수학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한 분은 좀 젊은 분이고 또 인물도 미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남 선생님은 항상 수업실에 들어오실 때 교과서 참고서 아무것도 없이 분필만 하나 딱 들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착착착착 하는데 막힘없이 끝까지 일사천리로 잘 풀어냅니다. 학생들 그걸 보고 있으면 이야,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다, 저분이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지 내가 해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게 아마 그 당시 연세가 좀 많으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 제 나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항상 칠판에 적으시다가 책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항상 버벅거려요. 그래, 이거 왜 이럴까 하고 자꾸 이렇게 더듬거리고 버벅거리시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책을 딱 보니까 선생님이 왜 이걸 여기서 어려워하시나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감히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은 못하고 저는 제가 이미 혼자 힘으로 다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철학은 잘 모릅니다.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이데크 실존 철학의 거장이죠.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망치질을 아주 기술적으로 내가 익숙하면 잘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비슷하죠. 잘할 때 모르는데 내 손을 한번 찢고 나면 이 망치가 뭐 잘못인가, 이 못이 잘못인가, 나무가 잘못인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적응되어 있으면 절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몇 년 전에 또 우리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그 울프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울프 재단은 매년 유망한 과학자를 5명인가를 미리 뽑아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상을 줬던 바는 우리가 130명 중에서 40명이 5년 이내에 노벨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노벨상 받고 싶으면 여러분 빨리 울프 재단에 가서 울프상을 받으세요. 안 주겠죠?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겠나? 네, 그분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질문에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수업을 해라. 답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라. 잘 풀리도록 설계된 문제 가지고 답만 찾는 그런 교육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생각하는 방법. 우리 학생들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단순하고 효과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하지 뭔가 다른 매직이 있는 게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수업 시간에서 강의를 없애고 강의는 이미 이러닝 기술이 너무 성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집에서 미리 공부해오고 숙제도 미리 내게 하면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뭘 할까요? 수업 시간에는 강의 이외에 어떤 거라도 좋다는 겁니다. 뭐 학생하고 뭐 이야기를 하시든지 토론을 하시든지 심지어 뭐 노시든지 간에 교수님 수업에 가장 적합한 창의적인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핵심은 가능하면 팀워크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 제 수업 장면입니다. 제가 한 80명 듣는 우리 생산관리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이사이 다니면서 괜히 뭐 잘 돼가냐고 묻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 실제로 가끔 질문도 합니다. 그거 도와주면 됩니다. 조교도 가끔 다니면서 도와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뭔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뭐 플로 차트 그리는 걸 교과서엔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엔 잘 나와 있지만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의논하면서 종이 로봇을 만들면서 그걸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는 실험이나 실습, 토론, 팀워크 하는 걸 가능하면 많이 시킵니다. 학생들이 여기 플로 차트를 그리려고 막 여기 종이를 가지고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포스트잇을 주니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발 좀 말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게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 성적을 높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 더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사회에서는 무슨 역량이 필요하냐? 혼자 잘하는 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그런 걸 좀 우리가 해소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 부작용. 성적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성적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닌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주 효율적인 대량의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학습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 걸 도와주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팀워크, 협력, 그다음에 배려심, 그다음에 리더십, 누구나한테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팀워크 기반의 수업을 일상화함으로써 여러분이 제발 좀 말 좀 하고 수업 시간에 생각도 하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직접 바꿔보려고 찾아보려고 실천하고 노력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좀 우리 사회적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팀워크가 바로 팀하고도 옆에 있는 친구하고도 잘 지내야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를 인식하는 첫 출발은 가족이고 여러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워크를 해보니까 자꾸 학생들 오해를 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누구는 열심히 안 하면서 무임승차로 같은 성적을 받는다, 불공평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 상호평가시켜서 또 이렇게 뭐 차등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참여 안 하는 학생이 있고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까지 도와서 여러분 팀 전체가 올라서는 게 그게 진정한 팀워크의 목표입니다. 그게 친구를 배려하고 어떤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공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여러분 당연히 과학기술, 이 기능적 역량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까지 갖추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이야기했던 게 있죠. 이 진정한 교육의 미션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사실상 실패였다 그랬죠.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교실에서 일단 강의를 없애고 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